안녕하십니까. 이니어 모레타입니다. 유병아 교수님 책을 기준으로 법철학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실정주의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 실정주의 법관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실정주의 법관점하고 법실정주의가 용어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내용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정주의하고 법실정주의는 내용상 거의 교차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차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 영상에서 실정주의는 인간 이성과 정신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 이데올로기는 한마디로 인간 이성과 정신이 만든 상상에 불과한데, 그러한 상상을 바탕으로 오히려 현실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지 않고 왜곡시켜서 보도록 함으로써 선동과 포섭을 하는 그런 형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법실정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정신이 만든 상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현실을 왜곡시킬 게 아니고, 현실을 현실 그 자체로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밝혀내서 그 현실에서 밝혀낸 법칙을 바탕으로 역으로 우리 이성이 또 정신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한 이 이데올로기를 증명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게 그 실정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실정주의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그러니까 이성과 정신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한 이데올로기, 이걸 배제하고 현상을 봐야 된다라는 점만 법학자들이 그런 점만 따와서 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법실정주의자들은 현재 국가가 제정한 법, 그 실정법 이외에 자연법과 같은 그런 개념은 인간 이성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연법 개념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계약에 의해서 자연 상태에서 합의에 의해서 국가가 성립됐다라는 이런 사회계약적 관점 역시 인간 이성이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학 연구에서 자연법이나 사회계약과 같은 이성이 만들어낸 상상을 철저히 배제시킨 다음에 법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실정주의자들은 결국에는 국가에 의해서 제정된 법, 실정법만이 진정한 법이라고 이해하고, 법학의 연구 대상을 실정법으로 철저히 제한시켜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정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실제로 제정된 법, 이제 그게 성문이든 불문이든 제정된 법하고,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관행화된 것, 판례법, 그 다음에 행정에 의해서 관행화된 법, 행정관행, 이런 식으로 실정법, 실제로 지금 규범력을 갖고 있는 그것을 실정법이라 하고, 관습법은 관습 중에서 그것이 법적 확신, 그러니까 관습을 어겼을 때는 단순히 욕먹는 것, 즉 비난받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마치 강제성 있는 법처럼 인식되는 그런 관습으로서 국가에 의해서 인정 승인된 것, 그런 관습만 실정법의 개념으로서의 관습법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실정법만 연구한다는 것은 제정법과 판례, 행정관행, 그리고 국가에 승인된 관습법만을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에서 관습법을 얘기하고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 의해서 그것이 법적 확신이 있다라고 승인된 것만 관습법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관습법을 보는 관점은 바로 법실정주의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법실정주의자들은 입법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제정법하고를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입법 파트는 법이 어떻게 여는 데에 와서 법으로 됐느냐 인 파트이기 때문에 그 파트는 법학이 관여할 파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가 입법부에서 어떠한 형태로 법이 제정되거나 말거나 실제로 제정된 법만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만이 진정한 법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입법이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어떤 결정은 법학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법실정주의자들은 그러면 이제 국가의 실정법이 이제 연구의 대상인데 그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실정법이 제정돼 있다면 그 실정법을 혹은 그 실정법이 어떻게 이행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또 재판이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체계적으로 할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법학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주어진 실정법을 굉장히 체계화시켜서 그래서 법을 빈틈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게 법실정주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입법이 어떻게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와 무관하게 어쨌든 법이 제정돼 있고 그런데 그 법마다 여러 군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동일 용어가 사용된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용어가 법학에서 여러 조문과 여러 법에서 사람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러한 여러 조문과 여러 법에서 사람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전체 법에서 체계적으로 개념이 있을까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연인하고 법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형법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또 사람을 상해한 자는 이렇게 이제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상속에서도 사람이 사망할 때 한 시점 그때부터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곳곳에서 사람이라는 용어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라고 해서 공통된 보편적인 사람의 용어를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출생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출생하고 사망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법인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법을 이해할 때 총론 파트에서 사람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편적인 용어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상속이나 상해나 살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을 해석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 법실정주의가 바로 법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태도를 취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정당성은 배제시켜서 그 점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법의 전체적인 법학의 발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법을 이해하는 관행 이런 것들을 정립시키는 데는 법실정주의가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법실정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게오르그 옐리네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옐리네크는 1851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오스트리아하고 독일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독일에 돌아와서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재직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법실정주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국가에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보통 국가라 그러면 대통령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학 개념에서 국가를 그러면 주로 입법권을 쥐고 있는 그런 존재가 중심이 되죠. 어쨌든 간에 법실정주의자들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존재든 어쨌든 간에 이 국가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실적인 개념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국가라는 것은 법이라는 거하고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이걸 이제 국가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법하고 관련 없이 자기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국가는 법하고 무관하게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법의 관여를 받지 않고 국가는 자신의 행위를 자신이 이끌어갈 수 있고 국가를 제한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 자신의 의사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 입법부가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어떤 법이라도 만들 수가 있고 법학은 오로지 그 이미 제정된 그 법만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역할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관점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옐리네커는 나름대로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지위를 설명하면서 그런 지위에 맞는 기본권은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옐리네커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4가지 지위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국가의 어떤 강제력에 따라야 되는 그런 지위가 있는데 이것을 수동적 지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지위가 있는데 이것을 소극적 지위라 그러고 그 다음에 국가의사에 참여할 지위가 있는데 이것을 능동적 지위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국가에다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지위가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 지위라고 합니다. 이 옐리네커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4가지 지위 중에서 3가지 지위는 아직까지도 기본권을 분류할 때 많이 사용되는 어떤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 또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 참정권은 능동적 권리, 이런 용어는 바로 옐리네커의 용어 사용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옐리네커가 나름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지위를 얘기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옐리네커의 국가는 오로지 자신의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지금 A라는 법을 만들어서 기본권을 보장하더라도 국가는 자신의 뜻에 의해서 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옐리네커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옐리네커를 포함한 법실정주의적 관점의 결정적 단점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그야말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철저히 법실정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당하냐 부당하냐에 대해서는 법학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헌법교육에서 잠시나마 자연권 등의 언급을 하긴 하지만 헌법조차도 또 형법, 민법, 상법조차도 전체적으로 이 재정법이 어떤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을 때 또 사람과 함께 동물이 다쳤을 때 이럴 경우에 사람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혹은 살인죄가 혹은 과실치사죄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동물을 물건이라는 개념 속에서 체계화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이 죽었을 때는 손괴죄가 적용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조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고 얼마나 기계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학은 법실정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설명드릴 우리나라의 현재의 어떤 입법 관행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은 이 법실정주의에 철저히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정당하냐 안 하냐, 자기들이 만드는 법이 정당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로지 자기 자신들이 강력한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얄팍한 어떤 선동의 말에 의해서 함부로 법이 막 이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그 거부권을 오히려 비난하는 이런 형태의 입법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그야말로 입법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법이라는 게 사실적 행위로서 만들어지기만 한 법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법을 어떻게 받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